월 1천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간단한 타이핑 업무. 21세기 대한민국 청년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박민호 씨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약속된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창문조차 없는 감금시설, 살인적인 사기 실적 할당량, 그리고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어김없이 가해지는 무자비한 고문과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결국 이 지옥 같은 디지털 감옥에서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심장부를 수십 년간 좀먹고 있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와 부패한 정권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탐사 보도 영상은 훈 센 전 총리와 그의 아들 훈 마넷 현 총리에 이르는 캄보디아 정권이 어떻게 조직적인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범죄의 핵심 배후가 되었는지 10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 고발합니다. 실패한 급습, 예고된 도주 박민호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특수부대를 파견. 캄보디아 현지 사기센터 급습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범죄 소굴에 도착했을 때 빌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천 명이 사용했을 컴퓨터와 장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전 정보가 캄보디아 정부, 그것도 최고위층으로부터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GDP 60%를 차지하는 그림자 경제. 이 범죄 조직이 정권의 철저한 비호를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 온라인 사기 산업이 창출하는 불법 수익은 연간 무려 125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경악할 만한 수치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경제는 캄보디아의 공식 경제를 압도하며 훈 센 부자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실상 범죄 집단이 벌어들이는 검은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고문이 된 범죄자들 누가 이 거대한 범죄를 조종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캄보디아의 가장 저명한 기업가와 정치인들입니다. 프린스 그룹, LIP 그룹, 콕안 그룹 등 캄보디아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 재벌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한 병풍 뒤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 세탁, 온라인 사기, 그리고 끔찍한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그룹의 총수들이 훈 센 전 총리의 공식 고문이거나 집권 여당의 상원의원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범죄자와 정치인의 경계가 무너진 완벽한 범죄 카르텔입니다. 총리의 오른팔 1,500억 달러의 사기왕 첸지. 이 카르텔의 정점에는 첸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린스 홀딩스 그룹의 회장인 그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훈 센 전 총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현 총리인 훈 마넷의 정치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대에 걸친 정권의 비선 실세인 셈입니다. 첸지의 실체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혐의는 대규모 사기, 돈 세탁, 그리고 수만 명을 동원한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의 자산 1,5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최측근 고문이 사실은 세계적인 규모의 인신매매 및 사기 범죄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범죄의 요새 시아누쿠빌. 이 모든 범죄의 소굴은 시아누쿠빌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한때 조용한 휴양지였던 이곳은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대거 유입되며 범죄의 요새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감옥입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특별 경제구역이라는 간판 아래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감금되어 24시간 내내 사기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닌 부패의 계승. 2023년 38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훈 센이 아들 훈 만에세게 총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개혁을 기대했지만 이는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권력 이양은 부패한 시스템과 범죄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계승에 불과했습니다. 훈 마넷은 아버지의 범죄 동맹과 그들이 바치는 검은 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언어 시한우쿠빌에 디지털 감옥에서 폭력은 유일한 지배 언어입니다. 사기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굶기는 것은 기본이고 잔혹한 구타, 쇠파이프 폭행, 그리고 전기 충격기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됩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인권 유린은 현지 경찰과 군대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공모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이지옥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압박과 보여주기식 단속. 박민호 씨의 죽음은 한국 정부의 전례 없는 외교적 압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 정권은 마지못해 범죄 소탕을 선언하고 몇 차례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한 한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몇몇 하수인만 체포되었을 뿐 첸치와 같은 핵심 인물이나 프린스 그룹 같은 몸통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훈 마넷의 최우선 과제. 이미지 관리. 훈 마넷 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소탕이나 인권 개선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권의 이미지 관리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뿐입니다. 그는 이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는 책임. 캄보디아 정부는 이 끔찍한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국제 사회의 질문에 외부 세력을 탓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국, 심지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서방 언론에 책임을 돌리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총리의 고문인 첸 지와 그의 프린스 그룹을 직접 제재할 때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동맹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범죄 국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박민호 씨와 같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첸치와 그의 범죄 동맹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이들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권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난 지금 침묵은 곧 공모입니다.